어,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점수 잘 나와요? 예. 답은 다 알고 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회. 오늘 끝입니다, 이거. 자, 41번. 차고입니다. 차고는 몇 페이지예요? 32페이지쯤 적어요. 차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차고는 거의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자, 1번에 줄 거요. 차고를 알고 이용 줄 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차고 취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잖아.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해야지. 틀렸다. 2번. 자, 차고하고 과실, 중과실. 차고는 누가 입증?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차고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 둘 다 상대방이 한다는 데 있잖아, 표현이. 차고는 누구? 표의자. 중과실은 상대방.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이 왜 답이에요? 시가. 중요분 아닙니까? 예, 야야 됩니다. 시가는 중요분이 아니다. 하나 더. 옆에 시가가 나중에 나옵니다. 사기야 아니야? 사기도 아니다. 두 개 야야 돼요. 시가가 나오면 차고에서 중요분이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4번에서 동기의 차고 줄 거 봐요. 취소할 때, 자,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 또는 상대방 유발입니다. 조건이 뭐라고? 표시 또는 유발이야.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게 아니야. 표시 또는 유발. 틀릴 거 5번. 일부 차고하면 원칙은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야. 전부를 취소합니다. 차고의 이유로. 아닌 것도 좀 기억하시고. 이번 모의고사도 좀 어려웠죠? 자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점수 잘 나옵니다. 자기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오늘도 두 문제만 더 오늘 공부하고 간다 생각하면 돼.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자, 그래서 차고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지문들 다 중요하잖아요. 1번도 시험에 나왔고 2번, 3번, 4번, 5번 빼고는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야. 그 이외에도 차고 지문이 더 있지만 또 요거만큼 꼭 기억합니다. 자, 42번 반사의 질서는 17페이지 적고. 자, 1번이 답인데 정은 줄 거 봐요. 두 번째 줄. 그런데 자, 조건으로 급부할 것을 약정한 때, 야, 정은 좀 써달라. 얼마 줄게. 그런데 그럼이 허위 정의를 부탁한 경우나 달리, 제가 됩니까? 달리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여기 정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당 여비 정도 주면은 유효지만 그걸 초과하면 뭐가 돼? 사회질서 위반 무효잖아. 그럼 1번 맞아 틀려요? 반사회질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하면 틀리지. 그 급부를 줄 때 일당 여비 정도만 되면 유효지만 그걸 초과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잖아. 2번 도박입니다. 대리권 줄 거예요. 위임받은 채권자가 대리권이란 말이야. 자, 도박에서는 여러분 대리권 주는 거는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그 채권자인 대리인이 제3자에게 판 것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입니다, 여러분.
자, 도박이 나오면 세 가지 해볼까? 첫 번째, 도박 자금을 빌린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 다시 뭐라고? 빌리는 거는 사회질서 위반 무효. 이제 도박 자금을 이제 빌려가지고 탕진하고 도박 자금으로 뭐 토지를 양도한다. 그것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다시 뭐라고? 토지 양도. 자, 그런데 이거 지금 2번처럼 도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는 돈 없고 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팔아달라. 대리권을 준다.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대리권 주는 거는. 이 어려운 판례입니다. 다시 뭐 주는 거? 도박이 나온다고 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요게 아니다. 이거는 대리권을 주는 거, 위임이 대리권이란 말이야. 그거는 유효입니다. 3번, 양도소득세 줄 것이고 세금입니까? 세금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아니야. 이리 가는 거예요, 그냥. 양도소득세를 부는 순간 세금이 떠올라야 돼.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4번, 허위로 건저당 또 나온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5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배죠. 민사는 아니다. 이렇게 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1번, 정은 써달라. 일당 여비는 유효. 초과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 그리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 빌리고 탕진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것도 사회질서 위반 무효지만 대리권 주는 거는 유효. 도박 채무자가 그렇지 채권자 대리권 주는 거 있죠. 그 대리권은 이런 겁니다. 자, 봐요. 도박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1억을 빌렸어요. 탕진했단 말이에요. 탕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 아파트를 네가 팔아라 라고 대리권 주는 요 행위는 뭐라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 유효야. 그럼 이자와 맺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자는. 요거는 유효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혜는. 근데 이제 돈을 받았겠지. 매매 대금적으로. 돈 받은 가지고 이제 뭐 충당하는 그런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다시 또. 요거만큼 아니란 거야.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10회 잘 나왔어요. 이래 나왔으면 죽었다. 아니지, 이거는 유효니까. 자, 도박 채무자가 탕진하고 돈을 못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뭐라노? 돈 달라고 저럴 거 아니야. 그럴 때,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못 파니까 당신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야, 채권자 앞으로. 도박 채권자 앞으로 돈 받아갈 놈에게. 요거는 유효래도. 유효니까 그걸 제3자에게 판 행위까지도 유효가 돼.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끝나고 이제 요 관계는 대신에 도박 자금을 가지고 이제 매매 대금 가지고 도박 채무 변제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될 수 있어. 요거 자체는 아니란 거야. 어려운 판례입니다. 아니, 사회질서 본인이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도박 채무는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채무자는? 안 갚아도 되잖아. 근데 대리권 줬으면 대리인이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자로부터? 그걸 충당해보겠지? 그럼 받아 못 받아 또? 못 받잖아. 이행 후에는 안 되잖아. 그런 꼴이 생길 수 있어요. 대리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리권 주는 거는 제3자와 유효입니다. 꼭 정리해야 돼요. 매수행위는 유효다. 된다. 제3자 소유권 가져간다.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무슨 죄고 제3자는?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자, 4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26적고. 이 비전이 더 어렵죠,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되는 파트 아닙니까? 자, 1번에, 자, 강제가 강박입니다. 강박 나오죠, 두 번째 줄. 강박 나오잖아.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도 아니고 비진이도
아니다. 그래서 강박 보는 순간 마지막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네? 강박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아니고 비진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되면 무효고 그 이유는 취소 4개 해야 돼. 공식이라도 그냥 생각하면 안 된대도 그냥 강박 보인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고 비진이 아니다. 두 번째, 비진이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2번 맞아요? 3번, 진이 뜻이 뭡니까?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비진이가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자, 4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몰랐다면, 몰랐다 선입니다. 과실이 있다가 유과실이야. 그러면 유효입니까?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 돼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 돼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뒤에 뭐가 틀렸다? 과실이 있다가 없다로 바뀌어야 돼. 오버대 공법 나오네. 공법액이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했다? 이거 공행가소 생각나야 된다 아이가. 이거 35페이지인가 보면 있잖아요. 공행가소 몇 페이지? 35 가면 공법행위 36이가? 36이라네. 66 맨 위에 공법행위, 행정행위, 가중행위, 소속행위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이해나야 된다 했잖아. 그걸 딱 정리해요. 이번 모의고사를 치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뭐 하느냐? 오늘부터 추석 연휴까지는 민법을 딱 기본서를 1회도 하면 좋고, 거기 잘 안 된다 50점이 안 되는 분들은 기본서 1회 해도 희망이 지금 대비 시간 투자 실익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 6월달 강의를 딱 듣고 공부해야 돼. 요약집 있잖아. 요약집 강의가 5, 6 강의잖아. 그걸 듣고 그거 들은 거 공부하고 또 듣고 공부하고 하루 한 6개 정도 하면 충분히 4일 만에 끝냅니다. 6개 들으면. 그렇게 딱 공부해요. 찌짐은 꿈에서 듣으라 그래. 뭐 꾸지 말아라 누가. 찌짐 꾸면서 듣고 갔을 때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되잖아. 그 참 이 집중 안 하면 또 잘 안 듣게요. 그러니까 찌짐 꿀 때는 꽂고 찌짐은 뭐 하루 종일 굽기가 보다. 요즘 간소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부터 제사는 지납니다. 지금 추석 명절에 끝내자. 안 지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그건 그렇고 딱 좀 한번 하면 좋습니다. 1차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딱 요번 기회에 한번 해요. 한 바퀴. 그러면 그만 추석 지나고 오면 그냥 다 보인다. 답이 왜 답이 보이지? 부탁합니다. 자, 44번. 이게 무슨 문제예요? 통목, 통장의 표시 28적고 갑이 을고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모르는 병에게 선의 병에게 넘겼네. 그럼 병의 소유권 가져가는 거지. 자, 1번 갑을 매매는 무효. 좋다. 2번 갑은 그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손해의 제3자 병이 있잖아. 문제에서 갑을이 통정한 당사자고 병이 선의의 제3자입니다. 3번 병이 과실 줄 것이고 몰랐다 줄 거봐. 몰랐다가 선입니다. 제3자는 선의이면 좋아요? 무과실이 돼야 되나? 그럼 그거하고 이러면 아까 43번에
4번하고는 뭐가 다르노? 이거는 상대방이잖아. 지금은 우리는 제3자를 보는 거고, 그걸 또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3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모든 거 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봐요. 이거 참 논리인데 요거 딱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설명 안 되면 안 돼요. 봐요.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 관계하고 누구 관계? 제3자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3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선의의 제3자, 악의는 안 되고,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는 요 두 가지가 있대도 제3자는 이 말고는 없어.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인가 또는 선의 악의인가 요걸 따지는 거지, 과실은 불문한다. 제3자 앞에 선의이고 무과실 나오면 이거는 제3자를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선의가 뭐야? 모르고, 무과실이 뭐야? 과실도 없다. 그렇다면 제3자를 완벽해야 돼. 그 말은 제3자를 보호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범위를 좁히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한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다시, 제3자를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제3자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범위가 좁아지니까. 요거 이해 안 되면 학교 못 한데도 언존이 이해되나? 제3자는 두 개가 있다. 선의 아니면 악의까지. 과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 보면 제3자 앞에 무과실 나오면 틀린다,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된대도. 다시, 제3자는 우리 집 법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선의 아니면 악의까지. 그래서 여러분 선악 되는 게 누구야? 많이 하잖아. 해제봐. 명의신탁. 요 두 가지는 제3자가 악의까지도 보호되지만 그 이유는 다 뭐야? 선의만 돼. 과실은 있어도 됩니다. 꼭 정리하시고, 제3자는. 자, 이제 두 번째, 당사자. 봐요. 이 상대방, 당사자, 이 표의자 상대방을 당사자로 불러, 이걸.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지. 매매라면 이게 당사자가 되고, 임대차라면 주인, 임대인,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야. 예를 들면, 자, 이럴 때 당사자는 봐요, 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떨 때 이 말을 쓰느냐. 다시, 당사자 간에 표의자와 상대방, 특히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걸 유효로 바꿀 때 씁니다. 요건 어떨 때 쓴다고? 앞에 이게 잘못된 거야. 무효나 취소 사유란 말이야. 이 무효 취소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걸 뭘로 바꿀 때? 유효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 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면 보호한다, 요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 마음이 뭐 쉽습니다. 아무것도 공부할 거 없어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점수가 95점 나와도 몰라, 이거. 다시, 상대방이 표의자고 상대방일 때 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런 글자가 나오려면 원래는 이 두 명 관계는 무효나 취소나 나빴는데 효력이 없는 건데, 상대방이 뭐야? 선의가 뭐야? 그 나쁜 걸 모르고 뭐도 없어, 과실도 없다면 이제 제3자 말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야.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유효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봐요. 요 놈이 비진이에서 비진이, 표의자가. 이해가 됩니까? 비진이는 이 표의자가 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거 이해 안 되는 비진이 표시한 거는 비진이가 뭔데? 의사는 없으면서 하겠다고 표시하는 거잖아. 나쁜 거잖아. 그렇지만 상대방이 믿었다. 믿었다가 뭐야?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 나옵니다. 요거 알면 쉬워요. 또 하나 더 해볼까? 표현대로 가보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 요 표현대로도 요놈이 완전한 대리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표현대리도 완전한 대리꾼이 있는 게 아니야. 무권대리 소속이잖아. 하지만 상대방이 뭐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지노? 본인 책임지잖아. 똑같은 논리야. 상대방이야. 상대방. 제3자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대리에서는 요놈을 제3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제3자로 부르기도 해. 왜? 본인이 있고 대리인 있고 하니까 대리인과 계약한 요 상대방인데 요걸 뭐라 표현도 해? 제3자로 표현하면 요걸 상대방 같은 놈이야. 제3자가 요 말하는 제3자가 아니고. 그래서 표현 대리도 누가 책임지노? 표현 대리인도 원래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래도 그럼 본인에게 효과 없고 책임 안 져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과 맺은 요 상대방이 뭐면 선임 무과실이면 본인 책임지잖아. 그 논리입니다. 역시 상대방이잖아. 둘이. 간단합니다. 공부할 거 없어 이제. 다시 요 선임 무과실은 누구 나온다? 당사자. 상대방에 나오지 제3자에게 안 나온다. 제3자는 두 가지가 있다. 선의 아니면 선악. 그럼 선악은 두 개밖에 없다. 해명, 해제와 명의신탁. 그 외에는 다 뭐라고? 선입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너 통장 다 선이잖아. 쭉 선이. 이 선이 무과실은 어디 나온다? 원래는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었으면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가 선이잖아. 과실도 없다. 그럼 뭐 해주라? 유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책임지라. 유효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 선의 무과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해 좀 돼줘야 되는데 요거 이해되면 여러분 그냥 글 안 봐도 돼. 집에 가서 오늘. 아니 추석 때 그 5, 6일 강의 안 들어도 돼. 이게 이해되면. 근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열심히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3자는 두 가지가 있다. 선의, 선악. 이 선의 무과실은 당사자인 특히 상대방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날 때는 원래는 여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효나 취소가 되어서 이게 없어야 되고 나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 상대방이 그 사실도 모르고 과실도 없으면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유효가 된다.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또 봐요. 자, 오랜만에 이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뭐야? 어디서 들어봤죠? 자, 그러면 봐요. 갑이 을과 계약은 맺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1억에 알고 보니까 뭐가 아니라 없어졌어요. 원리에. 무슨 불능? 원시적이나. 그런데 이 표의자는 나쁜 놈이야. 악의 또는 유과실이야. 상대방은 뭐가 돼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돼야 되잖아. 이해가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 여자가 책임지잖아. 무슨 이 실내익 뭐는 줘가지 못한다. 이행익 줘가지 못한다. 이런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걸 다 몰라도 이처럼 이 상대방이 뭐면 선의 무과실이면 원래 원시적 불능이면 이 계약이 무효로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걸 계약한 거야. 그러면 성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야 돼. 하지만 이 파는 놈은 나쁘지만
상대방이 너무 완벽한 놈이야. 선이익은 무과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지러. 그래서 누가 책임져요? 요놈이 책임집니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 뭐는 초과하지 못한다? 이행이익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선의 무과실 반대는 악의 또는 유과실이고,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만 어디 있는지 쭉 찾아봐요. 집에 가서 오늘만 찾아보고 못 찾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찾지 마요. 그냥 이게 나오는 데마다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물건 하자 담보 책임도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나오잖아. 그게 또 나와요. 하여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돼. 제3자는 요거 상대방, 원래는 이 나쁜 거 없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가 된다, 책임진다, 끝. 요리 됩니다. 꼭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요. 43번은 봐요. 상대방이 몰랐다가 선의야. 과실이 있으면 안 돼.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유효입니다. 4번 틀린 거 아시겠어요? 43번에 4번. 그래 43번에 4번도 그렇다 이 말이야. 비진이 표시 다시 설명하면 43번에 4번. 상대방이 뭐가 된다고? 선의고 무과실이 돼야 된대도, 그래서 유효가 된대도. 자, 이제 44번 합니다. 이제 3번 가볼까요?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은 과실로 몰라도 보호된다. 선이면 모른다가 선이잖아. 제3자는 선임의 조까지 과실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병이 제3자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제3자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 앞으로 이런 지문이 나오면 병이 지금 제3자잖아. 문제에서 이 가벌이 통정하고 가벌이 당사자고 병은 제3자잖아. 그래서 제3자는 선의 또는 선악이야.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 돼야 돼. 자, 4번. 병이 취득한 부동산은 A에 의한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왜? 제3자를 보호할 때는 요 제3자는 누구든지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두 명 아까 갑과 을뿐만 아니고 갑의 채권자 누구도 안 돼. 그게 제3자 보호입니다. 저 마지막 5번이 왜 답이에요? 답은 너에게 이제 병이 소유권 가져간다 했잖아. 3번에 갑이 짜고서 을 앞으로 넘겨놨는데 병이 나타나면 병이 소유권 가져가니까 갑은 을에게 병으로 받은 돈 부당이다 불안 청구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 틀린 거. 자, 45번. 조건 1번이 답인데 미정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처분 상속 줄 거예요. 적어요. 상처 담보 75페이지 적고, 지금 조건이 성취되었나 안 되었나? 안 되어도 네 가지. 상소, 상처, 처분, 담보, 보존 가능하다. 상처 담보. 자, 2번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해 종권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마지막이 틀리고. 3번 모든 법률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틀려. 아까 단독행위는 안 되잖아. 우리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입니다. 기한을. 4번 이미 성취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 그 다음 줄에 정지도 플러스는 플러스가 돼야지. 무효를 조건 없는 걸로. 여러분 4번과 5번을 마지막을 바꾸면 돼. 5번은 봐요. 성취할 수 없다가 뭐야? 마이너스.
그 밑에 전기는 플러스. 그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잖아. 무효가 돼야 돼. 그래서 4번, 5번은 마지막 무효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바꾸면 딱 맞습니다. (46번) 사기 강박은 뭐 34점 적고 1번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맺었어요.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해야 제3자에게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까? 않아도 되죠? 1번이 답이네요. 취소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되고 2번이 자 우측에 각서의 서명 날을 강력히 요구. 요거는 강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각서의 서명 날을 해라. 그거 연구해갖고 안 되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해악을 고쳐야 돼. 야 빨리 내 서명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빨리 사인해라. 이 정도 갖고는 강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히 요구해 여러분. 그 뭐 크게 의미 두지 말아요. 야 강력히 요구니까 이거 뭐 이상하네. 강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문맥을 보면 3번 부작위한 기망도 사기가 돼요. 부작위가 뭐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 기망 사기입니다. 4번에 상대방 기망을 줄 거 봐요. 그 동기에 차고 줄 거 봐요. 사기쳐도 됩니다. 자, 지금 이게 4번은 이런 거예요. 기망이 사기잖아. 그때 차고는, 여러분, 아까 차고는 동기에 차고는 안 돼. 순수한 차고는, 동기에 차고는 표시나 상대방 유발이 돼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에 기망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기가 된다, 이 말이야. 기망에 의해서 동기가 됐기 때문에 차고. 자, 5번. 누가 누구를 기망합니까? 매수인이 매도를 기망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샀네? 매수 후에 제3자에게 저당 설정했네? 그럼 어떻게 돼? 제3자 병은? 저 또 나오죠. 7번 봐요. 지금 당사자는 매도와 매수잖아. 거기도 사기 강박을. 제3자는 선의 아니면 선악 두 개 있잖아. 지금 해제과 명의신탁이 아니잖아. 그럼 제3자는 선의가 돼야 돼. 다시 봐요. 제3자 찾는 거. 선악은 두 개밖에 없어. 해명. 그 이유는 다 선의가 돼야 돼. 지금 강박이잖아. 사기잖아. 선입니다. 선이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추정이 되면 누가 입장해야 돼? 또 더 설명하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돼. 그걸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장합니다. 여기서는 매도, 매수가 입장해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제3자 나올 때 딱 이 관계해야 돼요. 그럼 좋다. 47번 55 적고 대리권 없는 어리 대리권 없어요. 갑을 대리하여가 뭐야? 현명.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본인이 갑이고 묶은 대리는 어리고 상대방 병. 협의에 묶은 대리네요. 1번 병이 최고 줄 거. 그 다음에 본인 확답이 없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자, 여러분 최고가 있을 때 효과는 거절이다 거절, 부정이다 부정. 요것도 해야 되죠. 1번 다시 최고가 있고 최고 보이면 마지막에 부정이다 부정. 꼭 해야 됩니다. 2번 누가 누구를 단독 상속해요? 그럼 거절할 수 있나? 신이 책임이 안 된댔잖아. 거절할 수 없다. 3번도 변경을 또는 일부를 추인하면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틀릴 거. 4번이 을이 대리권 정면도 안 되고 본인 추인도 얻지 못하면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 선택입니까? 상대방 선택 맞아요? 병에게 계약 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책임이 안 됩니까? 적어요. 지금 여기서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때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놈이 뭐 하더라도 책임은 인정이 돼야 돼요. 책임 부정이다 인정이다? 인정입니다.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속으면 안 돼. 자, 5번이 옳은 그 답입니까? 왜?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럼 5번을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 추인 안 돼요? 5번을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아니 상대방이 철회했어. 그럼 본인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선의 그는 거 빼고 일단 상대방이 철회를 했다. 그럼 본인이 추인 돼 안 돼? 안 되잖아. 와.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 철회가 안 돼요. 상대방이 철회를 행사한 이후에는 본인 추인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또 봐요. 자, 여러분 해외 문건에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이 되면 그게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확정이 되면 반대하는 행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추인하면 확정 유효죄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만약에 철회를 먼저 하면 확정 무효 됐잖아. 유효를 못 간대도. 여러분 추인 거절이 뭐야? 이것도 확정. 최고도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이니까 추인 거절이 확정 무효야.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해외의 무권대리를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추인 거절. 상대방 최고 철회지만 결론은 칠판 봐요. 어느 것만 유효야? 요건 무효죄? 무효죄? 무효잖아. 그래서 이런 걸 안 물어봐봐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상대방이 철회한다. 이런 걸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효과가 같잖아. 효과가 같은 걸 안 물어본데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남자가 헤어지자 하니까 여자도 헤어지자. 그럼 헤어지면 끝. 뭐가 문제고? 남자는 헤어지자는데 여자가 잡을 때가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 그게 그거야. 남자는 유의를 하고 싶은데 이 나는 상대방이 무의를 한다. 이럴 때가 문제되는 거야. 또 이것도 안 돼. 같은 놈이 오늘은 요거 했다가 유의를 했다가 그 다음날 무효돼? 안 돼. 추인을 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거절 안 돼. 거절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추인 안 된다 봐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반대행위 안 된다. 끝. 그럼 먼저 이래야 되는 거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니까 요 무권대리 상대가 계약한 대로 요 계약한 대로 서로 효과가 갑니다. 추인했다면. 추인 거절이나 철회하면 어떻게 돼? 확정 무효니까 무효면 어떻게 되노?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자, 48번. 권한넘은 53페이지 적고. 이것도 해볼까? 여러분들, 이 해변군대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봐요. 그러면 또 질문한다. 추인과 추인 거절은 누가 해? 본인이 하는데, 누구한테 하면 돼? 요놈에게 하면 돼? 요놈에게 해도 돼? 전득자. 병이 넘겼다. 전득자 해도 돼? 다 됩니다.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해? 대리도, 무권대리 해도 안 돼. 요 놈만 항맹이야. 이거 물어보면 두 개가 있잖아. 요 최고만 한쪽, 다른 것들은 양쪽. 그래 오면 돼. 다시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하고, 그 이후에 두 개 있잖아. 이제 한 개 뺐으니까 두 개, 한 개. 그거는 양쪽으로 다 돼.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한다. 철회는 누구한테 해도 돼?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 대리는 되고. 양쪽. 한쪽은 뭐밖에 없어? 최고. 저를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자, 48번은 53절 거. 1번, 복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된다. 맞아요. 2번 뭐가 틀린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직, 그 이후 사정은 고려 안 합니다. 그 이후 사정이 틀린 거예요. 3번, 동정 동지일 필요가 없어요. 4번, 권한 넘은 것은 법정대리, 임의대리 다 됩니다. 5번, 당해국이 2번 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당한 유무는 뭐 따진다고? 대리행위 당시다. 49번 뭐 불공정이 나와 있노? 20페이지 좀 되죠? 아마 불공정이. 1번, 불공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 주거라. 주장하는 자가 누구다? 무효 주장자가 입장합니다. 무효. 그럼 피해자다, 폭리자다? 피해자. 같은 말이다. 2번, 급부 사이의 불결행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 그렇지. 주관이 아니고 왜? 현저한 불결행이니까 객관적 요건이잖아. 3번 읽어봐요. 그렇죠. 어촌기가 결의하는 것도 현저하게 작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 4번에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줄 거, 그건 불공정이 마지막에 없다 안 된다네. 왜? 아무런 대가 관계 없다. 이게 뭐야? 무상이나 기부 이런 거잖아. 정려, 무상, 기부, 정려에는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5번에 불공정은 언제 판단한다? 사실심 변료 종결 아니고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시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5번. 법률행위 시다. 다시 뭐라고?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당시 가지고 따진다. 50번 취소. 66적고. 1번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소송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고 이 말이지? 우리 시험에서 출소기간, 그렇게 소장을 제출하는 소송 언어만 되는 게 뭐밖에 없노? 뭐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모른다 해요 그냥. 점유가 침탈됐을 때, 침탈당한 날부터 1년
그 1년이 제척기간이면서 거기 뭐라고? 출소기간이야. 점유 침탈 저거 봐요. 점유 방해도 마찬가지야. 점유가 방해받아도 1년이야.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점유 침탈이나 방해. 수고했어요. 자, 2번.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까?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이야.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럼 시험에 혹시나 이렇게 돼. 옛날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팔았어요. 뭐 시계나 뭘 팔아가지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2만 원은 저금하고 3만 원은 PC방 가서 날렸어요. 자, 2만 원은 어머니한테 줘가지고 그 뭐야? 생활비를 보탰었어요. 얼마 남아있노? 3만 원 남아있나? 2만 원 저금했다 했다. PC방 생활비. 3만 원은 술 먹다니까. 여러분, 이 공부할 때는 열받아서 담배 끊었던 사람도 담배 핍니다. 요즘 보니까. 그렇죠. 그 공부할 때는 담배 피고 또 합격하고 나서 끊으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공부하는 게 진짜 정말 스트레스. 이거는 진짜 진짜 막 괜히 중개사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막 1년 날마다 뭐 뒤에 뭐가 띵해 있어.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항상 부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트레스가 그게. 자, 그러면 얼마를 현존 이익이다. 자, 2만 원 맞아요. 현존 이익. 생활비도 현존 이익이야. 아니 뭐 PC방 쓴 건 아니겠지. 술 먹은 것도 아니겠지. 생활비도 엄마의 돈이 세이브 됐다 보는 거야. 보탰으니까. 현존 이익으로 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엄마 대신 생활비 준 거. 이것도 현존 이익입니다. 저금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히 현존 이익이고. 혹시나 여기 포인트 여기. 이런 걸 한번 들어놓으면 안 잊어버려 이제. 그래도 아마 잊어버릴 걸 누구는. 3번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성계인은 취소할 수 있고. 자, 포괄성계인도 취소권자입니까?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성계인 맞잖아. 4번에 추3입니까? 법십, 추인 3년 법률행 20년, 추3 법십.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3. 법률행 한 날부터 법십. 요렇게야, 이거 그냥. 5번이 왜 답이에요? 예, 법정 대리는 후견은 저거.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부모니까. 자, 그래서 66페이지 한번 보시고 5번 답입니다. 자, 이제 51번이 이제 물권자 청구입니다. 물권만 넘어가세요. 1번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채청이죠? 답이고. 2번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는 물청이죠? 3번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 이게 물권 청구 아닙니까? 지상권이 물권이잖아. 자, 이런 방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해방이 다 뭐야? 물권 청구권. 물권 청구권 종류 3가지가 뭐야? 반환, 방해, 제거, 이처럼 방해, 해방. 4번 피담보채권 변제 후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 말소도 가면 물청이라도. 5번 방해, 제거 똑같네. 하나만 더 외웁니다.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도 채청이고 점유시효 취득
그것도 채권자 청구권이야. 다시 채권자 청구하면 뭐야 오자? 매수인이 매매자라. 매매가 뭐야? 계약이잖아. 계약이 뭐야? 법률행위. 계약으로 발생한 등기 청구하고 점유 시효취득. 요 두 가지는 뭐라고? 채청. 1분만 외우지 마시고. 자, 52번. 물건 효력이 나왔나요? 옳지 않은 거. 1번에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할 수 있을 거 봐라. 무단 나왔다. 갑토지 소유권 침해잖아. 자, 갑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할 수 있으면 갑토지 소유권 침해잖아.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노? 1을 병이 얼로부터 매수 점유하네? 그럼 현재 침해자는 누구고? 을이가 병이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현재 소유자는 갑 그대로 있고 현재 침해자는 병이잖아. 병에게 한다. 을이 무단으로 했지만 팔아먹었잖아. 그 현재 침해자는 병이잖아. 다시 주체가 누구라고? 현재 소유자 적고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내지 점유자. 침해자 가로 점유자가 상대방이야. 그 1번 이해 안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자, 2번. A수 부동산에 갑이 1번 저당, 을의 전세, 병이 2번 저당. 순차가 되어 있다면 갑이 1번, 전세권 2번, 병이 3번이다 이 말이야. 저당권끼리는 2순위지만 다시 그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 1번 저당권 누구? 갑. 2번 전세권, 3번 저당권. 요런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노 이거? 앞에 뭐가 있노? 소멸하자? 예. 요건 뭐 그래요. 3번.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하고 있네? 그럼 현재 소유자 갑이 현재 침해자 을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봐요. 갑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겼노? 병. 그럼 누가 현재 소유자고? 병. 병이 하지 갑은 하면 안 돼. 과거 소유자는 안 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갑은 할 수가 없다가 맞아. 갑은 한다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자, 4번이 답인데 82 적고.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수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해 가요. 그러면 유치권이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인데 그 점유를 누구 병이라는 놈이 자전거 가져갔잖아. 점유가 침탈된 거야. 그럴 때 을이란 놈은 유치권에게서 발언합니까? 점유권에게서 발언합니까? 점유권이잖아. 그게 답이야.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없다. 그럼 유치권자는 어쩌가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으로 간다. 다시 뭐라고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는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갑이 채권 담보로 을에게 자신 부동산을 이전.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게 양도담보야. 이러면 양도담보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등기상은 넘어갔지만 실체는 넘어가지 않았다 봅니다. 조심해야 돼요. 꼭 다시. 그럼 아직도 누구 거고? 갑. 갑이 변제계 을에게 채무를 이행합니다. 그럼 말소등기 청구는 당연히 소유권이니까 뭐야? 물권 청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안 된다. 자, 5번 다시. 뭐 채권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나오면 거기 양도담보야. 형식은 등기는 넘어갔지만 아직 채무자가 소유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